역사에서 한 50년 정도 대단한 위력을 떨쳤던 주제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1960년대에 서양에서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히피 문화 또는 사회 개혁 운동 두 운동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유럽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었거든요. 그런 전 세계 문화를 개혁시킨 그 프로이드의 영향력을 이제 이미 다 흡수됐어요. 이제 이미 다 그런 무게 있는 주제. 이렇게 전 세계 문화 혁신에 그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그 주제가 뭘까? 네, 여러분 같은 데 보시는 유아성역이라는 주제. infantile sexuality. 자,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게 도대체 뭐길래 전 세계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문화를 그렇게 개혁시켰는가? 이 프로이드의 이 사상이 사람들한테 전달됐을 때 처음에는 그 당대 사회에서 혐오감을 일으켰거든요. 그래갖고 사회는 또 나름대로 어떤 파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힘 있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면 그 사람은 매장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프로이드가 이거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매장이 됐어요. 어느 정도 매장이 됐느냐? 비엔나 의과대학에서 신경생리학을 담당하는 강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직을 박탈당하고 나아가서 의대 도서관 출입 자격증까지도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의사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거예요. 그 매장당한 연도수가 무려 16년 동안. 이게 오직 이것 때문에 됐어요. 의사사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이상한 놈이 있대. 그런 거 있죠. 그냥 좀 또라이 같은 이상한 놈이 있대. 그리고 뭐 대중들은 쑥덕쑥덕 해서 야 저거 뭐 좀 이상한 짓거리 하는 저 의사도 있더라. 이 정도. 그 당시에 유럽은 95% 내지 90% 이상이 캐톨릭이었어요. 개신교 플러스 기독교거든요.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게 금욕주의 정신이었어요. 근데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들의 입에서 성과 관련된 말이 뱉어졌다 그러면은 그 당시는 그냥 그 자체로 했어요. 아셨어요? 성적 불만을 표시하거나 성에 대한 무슨 농담을 하거나 그러면 그냥 매장되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나아가서 여자들이 마음속으로 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 용어로 따지면 쟤 그만해다. 알고 보면 쟤는 속이 완전히 X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도 이제 전달됐죠. 근데 요 정도면 괜찮아요. 프로이드를 찾아온 많은 여성 환자들이 히스테리 환자였었는데 히스테리는 전환성 신경장애라고 해가지고 심리적 요인 때문에 신체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그런 게 히스테리예요. 여러분 히스테리 하면 신경질 많이 낸다 뭐 이런 걸 얼핏 떠오르시죠?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신체 기능이 마비되는 뭐
어떨 때 눈이 안 보이고 뭐 하반신이 마비되고 뭐 위가 막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발작도 일어나고 근육 발작도 일어나고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는 불감증이 가장 히스테리 대표적인 증상.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멋있게 차리고 다녀가지고 막 소위 무슨 섹시하다 뭐 이런 느낌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작 당사자는 불감증에 걸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은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정신건강. 어느 정도냐면은 스스로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성과 관련된 꿈을 꾸면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죄인이야? 말도 안 돼! 해가지고 스스로 히스테리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스스로 자기는 완전히 형편없는 존재다. 그래갖고 성과 연관된 모든 떠오르는 것들을 여성들이, 그 당시 여성들이, 남자는 조금 좀 그래도 좀 덜한데 여성들이 갖고 있을 때 그거는 스스로 자신을 처벌해가지고 스스로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막 위축된 삶을 사는 히스테리 증상까지 갖고 살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성분들 중에 내가 이걸 한 20년 전부터 이 프로이드를 소개를 했는데 대중클래스에서 알고 보면은 신체적인 불편함을 한 가지씩은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게 다 히스테리 요인이라고 이제 일단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 성과 연관된 것이 억압된 시대였었어요. 프로이드 시대에. 그 시대에 프로이드가 유아성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유아성욕이 뭐길래 당대 사람들, 특히 의사 집단한테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저놈 아주 이건 의사로서 체면이 안 쓰니까 저런 놈 없애버려. 그 진짜 왕 때리니까 그냥 뭐 의대 출입 자격까지도 박탈당하고. 자, 그래서 이게 대단한 주제예요. 그런데 이게 왜 오늘날까지 여러분 그 존속 가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꼭 한번 이뤄보고 싶은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욕망의 주제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뭔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이게 뭔가? 이 욕망의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욕망에는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계시는 의식의 욕망이 있고,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끌려가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걸 이제 무의식적 욕망이라고 하죠. 무의식적 욕망의 핵 기저에 유아 성욕이 있다. 자, 오늘 첫 주제 멘트입니다. 이거를 잘 음미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내가 그걸 이루고 싶어갖고 그 몇 살 때 그런 행동을 했고 몇 살 때 진로 선택을 그렇게 했고 몇 살 때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어떤 사람을 놓쳤고 뭔가를 아쉬워했고 이런 욕망과 연관된 이런 주제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리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예, 프로이드가 이제 그 유아성욕과 히스테리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당시 의사 집단들, 그래도 인테리들이죠. 이들은 그 여성이 히스테리 증상을 갖고 병원에 찾아오면은 그 뉴로바이올러지라고 하는 거를 전공하는 게 의사예요. 신경생리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경생리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고통을 호소하거나 막 위경련 또는 막 마비가 되고 눈도 막 갑자기 안 보이고요, 막 당황하고. 근데 잠시 응급실에서 링기로 놔주고 그러면 또 나요, 이게. 근데 이 히스테리 증상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의사들은 여자들이 히스테리 증상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특히 급역주의 문화 속에 많아요. 그랬을 때 여성의 자궁 속에 어떠한 병원균이 침투해가지고 생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소개할.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이게 지금 막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분노하는 인펜타일 섹슈얼리티. 6, 7년 전에 국제정신분석학회가 4년마다 한 번씩 가장 권위 있는 학회가 열리는데 거기 기저연설을 한 어떤 사람이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그때 그냥 그 명료한 단어 하나. Infantile sexuality is still the bedrock of psychoanalysis. 이 말이 아주 힘줘서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아 성역 이론은 이 시대가 아무리 변했고 새로운 이론이 많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정신분석 이론의 토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주제를 잘 의미하시면 정신분석의 중요한 토대를 여러분이 소화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성과 연관됐을 때 일단 서양의 문화 속에서 거론되는 게 이제 죄예요, 죄.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죄 많은 인간들이야.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그랬는데 사실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니고 몇 살 때부터 원죄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 원죄가 뭘까? 이거 종교에서 다루는데 이제 정신분석이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가 뭐예요? 저는요, 복되도다 아담의 죄. 이게 그 사도신경 하면 이렇게 신부님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복될까라는 그걸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아담의 죄가 원죄잖아요.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체적 인간이 되지 못했을 좋아요. 자, 거기 이제 도입부를 표현을 잘하셨어요. 자, 원죄를 얘기할 때 아담과 이브 얘기하잖아요. 자, 아담과 이브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요? 사과? 금단의 열매를. 그냥 쉬운 말로 하세요. 쉬운 말로. 무슨 죄를 졌어요? 어겼잖아요. 하지만 거기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책에? 아니 이제 욕망. 성경책에 그들이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말하자면 금지된 욕망에 접근했다는 거. 그 금지된 욕망의 그 내용물이 뭐예요? 사과.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자, 선악과 먹은 거 나왔죠? 네. 자, 이게 알아서는 안 될 걸 알아. 네, 알아서는 안 될 거라서 오케이, 좋아요. 네. 알아서는 안 될 걸 아는 것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그 시대에는 하여튼 그 집단과 사회의 가치와 어떤 의미의 중요한 것의 기준을 제시하는 분이 꼭 있어요. 각 사회마다. 그분의 말씀을 어떤 분은 신이라고 신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하여튼 존경스러운 어떤 위인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아무튼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네. 요새는 아버지의 말씀에 권위가 많이 추락하는 시대죠. 머지않아서 이 말을 아버지의 말씀 얘기하면 다 고개를 돌릴 시대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든 그 시대 존경스러운 제사장의 말씀이든 그 시대 왕의 말씀이든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안 따먹었는지 이분은 알아요. 뭘로 할까? 자, 요 장면 주시겠어요. 이분은 알았어요. 내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잖아. 이놈 어떻게 알았을까? 이유가 부끄러운 느낌. 네, 말은 가리잖아요. 네네. 네, 자, 좀 이따 이게 나와요. 요 가리는 걸 보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얘기해요. 인간은 사실은 태어날 때는 성을 모르고 태어나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성을 아셨을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부터 성을 아셨어요? 성을 알게 되는 순간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게 세상에 다르구나 이것을 느끼는 순간. 오케이? 그 전에는 남자 여자가 다른 걸 몰라요. 아주 어린 시절에는 목욕탕에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또는 가족들이 이렇게 해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걸 몰라요. 오케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알아요. 알고 나서부터 성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떨 때 성기를 가리기도 해요. 나뭇잎으로 가렸다는 건 이미 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언제부터 알았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 다른 거요? 다르다는 거? 한 5살쯤 알겠지? 오케이. 네. 또 여러분 한두 분만 더 톡 떠오르는 거. 이거는 애써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분석은 여기 안에서 우연히 톡 떠오르는 거 그것만 톡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물처럼. 초등학교 5학년? 아니 10살? 14살? 기억도 안 나. 저 학년 때까지 성징이 나타날 때. 몇 살? 이게 뭐 초등학교 고학년쯤. 아, 좋아요. 자, 예,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소통하려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분의 사춘기 시작이라고 이제 생각하시죠? 지난 시간에 인생은 2번 뽑힌다. 이게 프로이드 선생님 얘기라고 전해드렸죠? 네. 2번 뽑힐 때 여러분은 성을 대단히 밀접하게 알게 돼요. 2번째.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뽑힐 때 이미 성을 알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금욕주의 종교 문화에 길들여진 서양 사람들이 불편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잘 음미해 보세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자신의 성기에 대해서 대놓고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민감하거나 신경 썼을까? 언제부터 성기 노출에 신경을 썼을까? 초등학교 유아기 지나서 언제부터?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언제? 4학년? 4학년 때? 그전에는 뭐 다 벗고 다녔나? 더 전일걸? 3살? 글쎄, 더 전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인펜탈 섹슈얼리티. 자, 지금 내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리는데 유년기 어느 시점이에요? 성을 알기 전에 주변 대상들, 엄마, 아버지나 형제들을 보는 눈하고 성을 알고 난 다음에 주변 대상들을 보는 눈이 질감이 달라진다니까? 아주 달라져요. 아셨죠? 왠지 이제 나이 많이 먹으면 이제 다 이제 비슷해지지만, 오케이? 성을 알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소위 말해서 금기를 어긴다? 이전에 타부를 어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타부를 어기는 사람은 아주 중대한 처벌을 당했거나 심지어 스스로 자기를 처벌해가지고 병들어 누워서 죽기도 해요. 옛날에는 내가 그 신전에 금지된 구역에 갔다 그러면 스스로 두려워해가지고 그 신이나 무시무시한 어떤 그 존재한테 처벌받을 걸 들어 스스로 죽기도 해요. 병 들어가지고. 과거엔 그랬어요. 요새 금기 어기는 게 수시로 어기지 아닌가? 수시로 어기지 않나? 어기고 또 가서 죄사함을 받고 또 어기고 죄사함 받고 그러지 않나? 그러실 것 같은데? 매주마다 그러죠. 매주 오케이. 금기를 요새는 금기로 안 여길 정도로 근데 이미 권위가 별로 세상에 있다라고 안 느껴졌을 때 수시로. 그래서 금기를 어긴 그래서 금기를 어겨서 이렇게 이것도 다 메타포예요. 상징이에요. 이거 봐, 이거 가리잖아요. 여기 밑에 안 가렸잖아. 그렇지만 얼굴 가렸잖아. 얼굴 가린 거는 밑에 가린 거랑 마찬가지야. 오케이? 이게 여기서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유년기에서 이제 졸업했다는 소리죠. 이제 너는
전적으로 부모한테 돌봄받는 그게 애동정선이야. 예. 전적으로 돌봄받는 그래서 지나가서 이제 너 혼자 학교도 가고 어디 가서 싸워서 맞든지 터지든지 이기든지 세상으로 이제 내보내줘요. 부모의 울타리에서 조금 이제 내보내시는 이거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이게 뭐가 이게 오디푸스 왕이 자기 태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자살한 왕비 곁에 가가지고 와 하면서 자살한 왕비 부러치려 자기 눈을 팍 찔렀지. 이 순간 모르고 저지른 죄예요. 이것도 이거 원죄 되게 중요한 모델이에요. 마음속에 사람들은 품고만 있는데 실행을 하는 거. 원죄. 정신분석에서 원죄는 뭐 같으세요? 근심. 오디푸스 컴플렉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겨먹어가지고 세상 모든 내 마음에 드는 건 내 마음대로 섭취하려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엄마를 이겨먹고 내가 마음에 드는 그분은 내 마음대로 엄마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게 원죄. 그거 소화를 이렇게 해도 그냥 듣고서 흘려버리지. 근데 제대로 소화하면은 거기서 이제 적절히 벗어날 수 있고. 이 장면은 진짜 음미해도 막 대단하죠, 우리가. 이 인생이 이런 거예요. 스핑크스 괴물을 처치한 다음에 이 정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지혜의 구원자가 나타나셨대. 그 존경받던 오디푸스 왕이 알고 봤더니 인간으로서 못쓸 짓을 저질러 가지고 이 사회에 흉년을 들게 만든 거야. 병과 재앙. 재앙이 있을 때는 항상 왕을 처단했었어, 옛날부터. 그게 이제 원시 풍습이에요. 그래서 왕 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권력을 누리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왕이에요.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에서 이제 접촉하지 않고 비난하고 막 이런 대상으로 전락을 해. 원죄를 저지른. 이 모습은 어떻게 보이세요? 뭐가 찍고 있어요? 오르가즘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오르가즘 느끼는 것 같아요. 오르가즘? 느낌 와요? 그렇게 보이는데. 네, 이 오르가즘 이거. 나도 느껴봤으면 좋겠어. 어떤 오르가즘입니까? 이게 1600년대 작품이에요. 1600년대에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느끼는 오르가즘은 어떤 오르가즘입니까? 상상해보세요. 1600년. 종교죠. 네, 네. 이걸 무슨 법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신과의 어떤 합일에서 느끼는. 이게 1600년대는 그렇다고. 21세기 한국은 그렇게 안 느낄 거야. 네, 이미 다 이제 정신의 성스러운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오르가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모든 사람이 이런 다 느끼지 않아요. 어떠한 오늘 공부할 주제하고 연관된 어떤 것이 이 오르가즘에 도달하게 한 겁니다. 유아 성욕은 사전적 겉으로 딱 드러나는 의미로 보면 유아가 가지고 있는 쾌락 욕망을 뜻해요. 오케이? 여러분, 어린 아이가 쾌락을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쾌락을 좋아한다. 낯설어요? 혐오스러워요?
아니죠? 아이도 쾌락을 좋아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쾌락을 몸짓을 불려보세요. 요만한 아이를 덩치 큰 아이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유치하고 난리 나겠죠. 아직까지 거기 못 벗어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해요. 아이가 작아서 그게 대단치 않아 보이는 거지. 몸집을 어른의 몸집을 커보면 애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게 대단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아성형은 아이가 느끼는 아주 독특한 쾌락의 질을 뜻해요. 이거는 유년기 말기에 초자가 형성된 다음에 무의식으로 억압된다. 얘기했죠? 무의식으로 억압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평생 동안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욕망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아성욕을 무의식에 간직하고 사십니다. 이게 성인 욕망의 원천이자 모델이에요. 언젠가 이거를 자극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소위 영화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극하지 않으면 그냥 별일 없어요. 근데 유아성욕을 자극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무의식에 있는 감정 에너지는 의식이 갖고 있는 정서 에너지의 100배야. 엄청 세거든? 이렇게 올라오면 안 하던 짓도 하게 돼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그게 성적인 행위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물론이지. 그건 뭐 기본이지. 기본. 별짓 다 할 수 있어. 별짓.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꼭대기 올라가다 추락하잖아. 그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봐. 저 사람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서 올라갔을까 상상을 해보라고. 물론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 뭐 능력이 좋아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자기 절제를 잘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인상을 줘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아는 사람은 또 로비를 잘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추락할 사람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추락할 텐데 끝까지 올라간 사람들 보라고. 올라가죠? 경쟁에 있어서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추락해. 왜 추락할까? 억압된 그 성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렸을 때. 통계를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해갖고 자기 절제를 잘하는 거지. 무의식이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은 사람이 간단치 않았어.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소위 말해서 올라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꼬이게 돼 있어. 온갖 유혹들이 다 오게 돼 있어. 그 중에 하나 유아성욕을 건드리는 대상이 꼭 나타나.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러면 다수에 의해서 무너진 자도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건드리는 사람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1, 2, 3, 4, 5 네, 쫙 나오잖아요. 명리학을 하시니까 역시 여러 가지를 보십니다. 사람이 강한 자극이 한 번 왔을 때는 사람이 방어로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자극받은 다음에 또 오면은 결합이 되면 간단치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또 적절한 기회에 알려드릴 거예요. 유아 성욕이 활성화되면은 의식의 모든 어떤 정서적인 그 리듬이 전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판단이 안 서는 거야. 아무튼 이게 원천이자 목표야. 죽기 전에 꼭 이루고야 말 거야. 오케이?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해보고 싶은 게 뭘까? 이거를 프로이드 선생에 의하면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을 몰라요. 일부는 알아. 일부만. 요 무의식적 욕망. 요게 뭐길래 중요한 순간에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다른 선택도 많은데. 여러분, 아이가 쾌락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진중하게 생각해 보거나 혹은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신가? 있으세요? 있죠. 예, 단 거 좋아하고. 오케이. 좋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또. 마찰과 스킨십. 오케이. 또. 네, 또. 저는 사실 어린 조그만 애가 한 3-4살 된 애가 소파에서 혼자 소파를 비비거나 막 이러는 애를 봤거든요. 네. 그때 그걸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갖고 걔네 엄마한테 어떡하냐 쟤 막 이랬는데 나 정말 그랬거든. 그랬는데 지난번 근데 얘가 정말 소파만 가면 딱 걔가 비비는 자리가 있어요. 여자인데.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찰과 스킨십. 그거. 그거는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소파만 가면은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마찰한다? 자, 그거는 이제 뭔가 강한 자극이 이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극을 외부로 발산하려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가령 소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찰의 어떤 것이 생리적으로 자극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뭐 의자 난간, 철봉 난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데 이런 가능성도 한번 있어요. 아이가 성적인 행동을 할 때, 심지어 아이가 아이를 성추행도 해요. 아세요? 성추행하는 아이는 성추행 당한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나쁜 사람이잖아. 근데 이 성추행하는 아이의 심리는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이한테는 평생 내 인생 망친, 나중에 성인 상담할 때 이제 원흉은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간단치가 않아요. 얘도 어디서 성자극을 받아가지고 풀지 못해서 자기보다 약한 애한테, 편한 애한테 푼 거예요. 얘는 어디서 성자극을 받았을까? 잘 생각해. 얘는 제3자한테서 받은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 부모가 성관계하는 원초 장면을 봤을 때, 그게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그 비슷한 것을 해가지고 발산을 해야지. 그래서 풀어. 가능성은 하여튼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들이 다 이게 잠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몇 살이었어요? 한 3살 정도. 그러면 그 세 살 아이가 그 원초적 장면을 보고 인지가 되나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내사라고 하는 기제가 있어요. 내사. 내사는 안으로 이렇게 꿀꺽 삼키는 거예요. 인트로젝션 해가지고 바깥으로 프로젝션, 투사하는 것에 이제 반대로 돼서. 그러니까 그 3살 아이는 내사 기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대상이 하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삼켜서 자기 안에 집어넣어요. 인지가 됐다기보다. 근데 그것이 주는 어떤 그게 남녀성을 알기 이전 상태일 가능성도 높은데, 뭔가 강한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따라해요. 가령 부모의 어떤 성행위 장면을 보면 그 아이가 그걸 따라한다고. 그리고 아들 부모가 당황한다고. 제3자 보면서 그걸 따라하니까. 그건 내사해서 그걸 반복하는 것도